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기단과 전선. 오늘 수업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는데, 자, 처음 듣는 기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6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잘 보면, 기단이란,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나와 있고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기단의 변질. 이 변질은 성질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 왼쪽에 있던 이 기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고요.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 고기압, 저기압의 정의가 나오고 아래 그림처럼 고기압, 저기압에 어떤 날씨가 형성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면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아래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정의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선의 종류와 날씨. 전선에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두 가지, 그리고 회색전선과 전체전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이 그림 볼까요? 자, 아주 이상한 그림이죠. 우리가 배웠던 구름과는 좀 다른 구름입니다. 이러한 구름은 기단과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 구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단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 보겠습니다. 기단은 육지, 지표면, 바다, 지표면에 있는 성질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문제 잘 볼까요? 우리나라 주변의 지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고緯도와 저緯도로 구분된다. 그래서 지표면 A에서부터 D, 기단 4개가 형성된다. 그리고 4개의 지표면은 기온과 습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다른지를 알아볼게요. 자, 먼저 육지와 바다 볼게요. 육지하고 바다, 습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습도, 어디가 더 높을까요? 어디가 낮을까요? 자, 육지 먼저 볼게요. 육지에는 수증기가 없겠죠. 그래서 육지의 공기들은 습기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 건조. 다른 말로 습도가 낮다. 자, 바다 볼게요. 바다에는 계속 증발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죠? 그래서 다습하다. 다른 말로 습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는 습도가 낮고 바다는 습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온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중위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고위도와 우리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적도지방 저위도의 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더 추울까요? 맞습니다. 고위도가 극지방에서 내려온 추운 공기 때문에 춥겠죠? 그리고 어디가 더울까요? 예, 저위도, 적도지방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그래서 덥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이 4가지의 성질을 갖고 지표면 A에 알아볼게요. 자, 지표면 A는 육지와 고위도입니다. 그러면 육지이기 때문에 지표면 A의 기온은 자, 육지, 습도는 건조, 기온은 고위도이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B. B는 바다와 고위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자, 위도, 가로선 위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높은 위도에 있죠. 그래서 이 지표면은 바닷가이면서도 위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쪽이 지표면은. 그래서 B는 바닷가이므로 습도가 높다. 그리고 기온이 낮다. 이런 식으로 C하고 D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멈추고. 자,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표면이 그 위치가 기온이 어떠냐, 습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시베리아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총 4개의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 있는데, 자, 얘는 겨울, 얘는 초여름, 얘는 봄, 가을, 얘는 여름. 자, 계절에 따라서, 자, 기단이 서로 세력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이 강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강해서 우리나라에 미친다.
그래서 기단의 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절별로 달라서 그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5계절이죠. 봄, 여름, 초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계절마다 각 기단의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계절이 5계절 또는 4계절로 뚜렷합니다. 자, 그러면 각 기단의 이 기단은 여기에 속해 있는 지표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시베리아의 기단, 그리고 요 지표면, 요 북태평양 기단이 형성된 요 지표면에 우리가 습한 정도를 알아볼까요? 습한 정도, 한랭. 자, 기온 알아볼게요. 자, 중앙, 우리나라는 중위도고, 위쪽은 고위도, 아래쪽은 저위도예요. 그러면 위쪽은 자, 춥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운데 얘는 저온입니다. 근데 얘는 더 추운, 여기 보세요. 아주 춥다. 여기는 서늘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겨울이기 때문에 한랭이라고 바꿨어요. 얘는 초여름이기 때문에 그냥 저온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볼게요. 밑에는 고위도가 아닌 저위도이기 때문에 밑에 따뜻한 기온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런 기단이 고온이 됩니다. 여름철은 고온. 근데 얘도 왜 고온이 아닐까요? 얘는 봄철과 가을철이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의미해서 고온이 아니라 온난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랭은 매우 추워서 저온, 온난은 따뜻해서 온난, 나머지는 저온, 고온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습한 정도를 알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시베리아에는 왜 건조할까요? 여기가 바로 육지이기 때문이죠. 여기도 왜 건조할까요? 양쯔강 기단도 여기도 건조, 육지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다습일까요? 네, 여기는 바다. 왜 여기도 다습일까요? 여기도 바다. 그래서 우리는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단이 변질이 되는 걸 알아볼게요. 처음에 이 겨울, 우리나라에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죠.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 또는 차고 건조한 기단인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옵니다. 이동. 여기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여기를 뭐라고 하죠? 네, 여기가 황해 또는 서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동. 차고 건조한 요 겨울철에 시베리아의 공기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걸 바람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이 바람, 바로 북서 계절풍이었어요. 잘 보면 이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죠. 겨울철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바람에게서 우리가 배웠죠. 이거 뭐라고 배웠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겨울철. 기억나죠?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 계절풍으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때 황해를 지나고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해안에 오는 순간 폭설이 내리죠. 그 폭설이 내린 거를 우리는 다시 옆모습으로 볼게요. 북서계절풍. 자, 여기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죠. 왜 폭설이 내릴까요? 이 차고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올 때 따뜻한 바다. 겨울철에는 육지하고 바다 중에 어디가 따뜻하죠? 네, 바다가 따뜻합니다. 이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에 의해서 매우 데워지면서 이 구름이 바로 만들어지고 습기도 더 많아지면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따뜻해지고 습해지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먹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면 차가워져서 빙정설에 의해서 눈으로 계속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눈은 수증기가 어디서 공급되는 걸까요? 그렇죠. 따뜻한 바다 황해를 지나면서 습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폭설이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기단의 변질. 기단이 차고 건조한 기단에서 점점점 데워지고 그리고 습기가 많아진다. 기단의 성질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에 여기 잘 보세요.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쪽 서해안에는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이 구름 보세요. 이 구름. 이게 바로 다 눈구름이에요. 엄청나게 이쪽에 눈이 많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날씨를 보겠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압이 고기압, 그래서 고라고 했고, 일본은 기압이 저기압, 그래서 저로 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맑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잘 보면 이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 구름이 보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기압에서는 맑고 왜 저기압에서는 흐릴까요? 이게 바로 하강기류입니다.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저기압에서는 흐릴까요? 네, 저기압에서는 무슨 기류가 만들어지죠? 네,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고기압과 저기압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잘 보면 고기압은 주위가 다 무슨 기압이라서 고기압일까요? 저기압. 그럼 저기압은 주변이 다 무슨 기압일까요? 고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고기압은 고에서 저, 주변이 저, 고에서 저, 고에서 저, 고에서 저, 이렇게 고기압은 주변으로 불어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기압은 왜 불어올까요? 맞습니다. 저기압 주변이 다 고기압이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어 들어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기압 주변에서는 불어나가고 저기압 주변에서는 불어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오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면서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휘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저기압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 들어온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 나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전선면과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전선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림 볼게요. 아래 그림처럼, 다음 그림처럼 찬 기단이 더운 기단이 만나면 밑으로 파고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교과서 그림과 이 공기 분자, 힌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찬 공기, 더운 공기에 공기들의 속력, 분자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찬 공기는 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운 공기는 분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빡빡할까요? 네, 찬 공기는 공기의 분자 속력이 작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는 공기가 분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동일한 공간에 어떤 얘는 더 많이 들어가고 얘는 조금만 들어가겠죠. 분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 공기는 무겁다. 더운 공기는 가볍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분자 속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고 가볍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찬 공기는 분자 간의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많은 분자를 포함할 수 있어서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 수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밑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의 전선이 나옵니다. 잘 보면 자, 왼쪽이 한랭전선, 오른쪽이 온난전선입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는 공기가 다르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랭,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무겁고 얘는 가볍습니다. 자,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를 볼게요. 자, 지금 잘 보면 요 면이 전선면이죠. 이 전선면이 지표와 다다른 이 선은 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이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요 끝에 땅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접선을 세운 게 요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요게 전선이 되는 거죠. 요게 전선인데 온난 전선은 이 전선과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얘는 아주 급하고 얘는 아주 만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각도가 작고 얘는 요 각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선면의 기울기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냐하면 찬 공기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가 무거우면 가벼운 따뜻한 공기와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충돌해서 밀어붙이면 얘는 너무나 가벼워서 오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가볍죠. 따뜻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찬 공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찬 공기 위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구름을 볼까요? 구름. 구름은 얘는 무슨 구름이 만들어집니까?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 여기는 충분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왜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까요? 역시 찬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여 올립니다. 그러면 밀어붙여 올리면 따뜻한 공기는 너무나 놀래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가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네, 약할 거예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충은형 약하기 때문에 얇은 충은형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군형 구름은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군형, 여기는 약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은형 구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를 알아볼까요? 여기 비는 저군형 구름에서 내리는 좁은 지역과 강한 비, 여기는 추근형 구름에서 내리는 넓은 지역과 약한 비. 자, 이거를 소나기와 이슬비라고 하죠. 자, 왜 좁은 지역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좁은 지역이죠? 여기는 뭐 넓은 지역이죠? 자, 강한 비. 그러니까 굵게 내리죠? 저군형 구름에서는 많은 비가 만들어지고, 자, 추근형에는 비가 얇죠? 추근형 예전에 우리가 구름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를 이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는 저군형 구름, 이슬비가 내리는 이유는 추근형 구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립니다. 자, 왜냐하면 찬 공기는 움직일 때 쭉 움직이다가 가벼운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찬 공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따뜻한 공기는 얘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저돌적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멈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얘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위로 붙이기 때문에 찬 공기는 계속 위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 공기가 무겁고 더운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찬 공기가 움직일 때 더운 공기는 방해를 못하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가 왜 느릴까요? 이 전선, 이 빨간색 전선이 보이죠? 이 빨간색 전선이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아주 느리게 가요. 이 전선이. 아까 여기 전선은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다. 그래서 빠르다인데 이 빨간색 이 전선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운 찬 공기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버티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붙여봤자 찬 공기가 무거워서 오른쪽으로 잘 가려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이 찬 공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전선이 잘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긴 움직일 텐데 찬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가벼운 공기가 무거운 것을 밀어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빨간색 요 전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이 느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선이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파란색 요 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공기와 만날까요? 찬 공기와 만나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요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 요 전선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공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따뜻한 공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우리가 전선이 점점 오른쪽으로 오면 이 우리는 비를 맞다가 전선을 만나서 이제 비가 흐릴 겁니다. 그러면 비가 개면 자, 이 전선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는 이 따뜻한 공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고. 자, 다시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 전선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찬 공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 추워진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색 전선을 볼게요. 정체 전선. 이 회색 전선은 잘 보세요. 왼쪽에 한랭 전선과 오른쪽에 온난 전선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랭 전선이 빠르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한랭 전선과 요 온난 전선이 서로 겹친 사진이 바로 요걸로 볼 수 있죠. 보세요. 한랭 전선 모양, 온난 전선 모양 맞죠? 그래서 밑에는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 위에는 따뜻한 공기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랭 전선이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찬 공기, 이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과 겹치게 됩니다. 겹치게 되는 순간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다 동시에 둘 다 화살표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랭 전선과 이 이동 속도가 온난 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거의 속도가 이거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랑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도 서로 겹친 모양, 다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형성되는 겁니다. 자, 겹친 후에도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얘를 보세요. 얘는 요 한랭 전선과 따뜻한 공기의 온난 전선이 서로 충돌해서 여기서 더 이상 오래 머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둘 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겹쳐졌지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로 충돌해서 더 이상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정체를 이룬다 해서 이거를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전선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겠죠? 온난전선, 한전전선, 회색전선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하여튼 전선에 있는 곳은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문다. 왜 머물까요? 이 찬 공기의 세력과 따뜻한 공기의 이 세력, 두 에너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오츠크의 기단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북태평양의 기단이 있죠. 이 초여름에 이 오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약할 때 우리나라 근처에 왔을 때 둘이 충돌하게 되고 세력이 비슷해서 장마전선을 형성합니다. 이 장마전선 비가 많이 내리죠. 그래서 초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오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체전선을 만들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해서 그거를 장마전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